요즘에 날씨 진짜 완전 오락가락 하잖아요.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게 소나기라는 이름이 안 어울려. 스콜이야. 그런데 하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일기예보에서는 비 안 올 거래. 그래서 집을 나섰는데 좀 많이 꿉꿉해. 하늘이 좀 수상해. 아닌데 이거 비 올 것 같은데 싶다가도 그래. 일기예보에서 비 안 온다는데 이래서 나갔다가 제가 저번에 헬스장에 한번 갇혔어요. 비가 아파트 헬스장이라 집에서 가까운데 그 사이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집에 갈 수가 없어. 이처럼 뭔가 쎄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쎄한 느낌이 와도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쎄한 느낌, 비 올 것 같은데 이 느낌을 매번 무시하면 제가 헬스장에 갇혔던 것처럼 한 번씩 낭패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야,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신호,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료 마케팅 교육에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수강생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는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듭니다. 그냥 제 자부심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전달력 좋게 전달하는 온라인 수익화 강의 정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 자기 자랑하려고 한 거냐?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에서 득볼 게 없는데 제가 강의를 상위 1%로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저뿐만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탑 현우진 선생님 그런 엄청난 강의를 들어도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제가 잘 가르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새 돈 버는 법에 대한 강의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사기꾼도 많아.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알려드릴까요? 분명히 저 강사가 사기꾼인데 저 강사가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 끝까지만 따라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돈 버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여기 예외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사기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주면은 그거를 3억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건 밑도 끝도 없는 사기인데,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사기는 우리가 안 속아요. 잘. 사기꾼들도 사기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즘 성과 나오고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야,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훔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기가 통해. 그래서 사기를, 분야 자체를 사기친다기보단 자기 게 아닌 스킬을 남의 것, 자기 것처럼 갖고 와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면 돈이 벌린다니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왜 그게 가능해? 사기꾼들이 하는 말인데 왜 돈이 벌리지? 심플합니다. 세상에는 돈 버는 법이 끝도 없이 많거든요. 정말 막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비즈니스의 본질, 이런 건 좀 몇 개 안 되겠지만 그 본질을 푸는 방법론은요, 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돈 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길을 찾다 보면은 소액이라도 벌게 되는 법입니다. 진짜 잘 될지 오래 할 수 있을지는 둘째 치고, 이게 사기꾼들이 잘했으니까 그 사람들 믿고 강의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방법과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전부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한 가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복잡한 공식과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단순함과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천 대비 너무 그 배움, 복잡한 공식에만 집중해요. 세상에 뭔가 비밀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엄청 공부합니다. 콘텐츠를 보고요, 책을 읽고요, 북토크 영상도 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요, 제 콘텐츠 퀄리티 정말 좋거든요.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득볼 게 없는데 제 채널 망해도 돼요. 사실 여러분, 제 채널 볼 시간에, 그 시간에 여러분이 돈 버는 법 실천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 그게 진짜 전부니까. 그런데 그냥 실천하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못하죠. 왜 못하냐면, 사실 아예 실천 안 하지는 않아요. 아예 실천 안 하면 자기도 문제를 알아. 실천 안 한 게 문제구나 알아. 그런데 그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라도 살짝 해봐.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재능이 없는 걸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만장자 성공한 사람들 4명을 앉혀놓고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은 큰 돈을 벌게 해준 지금 사업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봤나요? 그 질문을 받고 쉬는 시간에 4명의 백만장자가 각자 나 몇 번 해봤지? 계산해봤대요. 그 4명의 답의 평균을 내봤더니 숫자가 몇이 나왔냐? 17이 나왔답니다. 책에서 뭐라 나오냐? 그들은 쉬는 시간에 각자 자신의 답을 계산해 보았다. 나온 답의 평균을 내보니 1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들은 16번째 사업까지 완전히 또는 반쯤 실패했으며 평균적으로 17번째 사업에서 비로소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 첫 사업으로 대박이 나는 건 진짜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 첫 사업으로 대박 난 그 운 좋은 사람들조차 그 대박이 오기까지 최소 10번, 20번 실패했을 거예요. 그 사업 안에서. 근데 이것도 의례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예 사업 망해서 접고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것만 17번을 평균적으로 해야 성공한다고요. 이게 빨리빨리 포기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그만한 양의 행동이 쌓여야만 성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지식과 배움이 부를 만들지 않습니다. 행동이 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행동하라 하면 어떤 댓글이 달리냐? 야, 사업은 재능이다. 사업 실패했다. 패가 망신한다. 뭘 자꾸 실천하라 그러냐? 근데 여러분, 요즘 망하더라도 시도해서 망하더라도 그게 말 그대로 실패일 뿐이지 정말로 망하지는 않아요. 왜? SNS상에서 지식 상품을 판다? 이거 비용 없어요. 컴퓨터 한 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돼. 망하긴 뭘 망해요. 그냥 경험한 거죠. 실패해도 망하진 않아요. 사업했다 패가 망신하고 망한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 길은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 만드는 법 강의 제가 준비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배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다. 실천해야 한다. 이 실천할 때 중요한 건 뭐다? 한 번에 대박 낼 생각 말고 그냥 계속 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계속하지 않고 행동량 대비 배움의 양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그건 많이 배워서 좋은 게 아닙니다.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우기만 하면 절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겁니다. 행동 대비 내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잘못 살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입니다. 2023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이래요. 스마트폰만 이 정도야. 그러면 컴퓨터까지 하면 몇 시간일지 감이 안 오죠? 제가 예전에 쇼츠에서 인생 빠르게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로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리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럼 뭐 해요? 아니 할 게 없어요? 책을 읽어도 되고요. 멍 때려도 되고요. 음악 들어도 돼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냥 밖에 구경해도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스마트폰을 안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다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내 손에 항상 잡고 있어야겠는 거야. 이런 증상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이건 확실히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요. 이게 전부 다 스마트폰을 보는 모든 게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인스타브레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2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놓아주던 뭔가를 빼앗긴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뭔가가 사라졌다고 받아들인다. HPA 축이 활성화되면서 뇌는 뭐라도 좀 해봐. 도파민을 주던 거 가져와. 당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렬한 불안을 느끼게 하여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키려고 한다. 방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마트폰을 계속 10분마다 보는 게 습관이 되면 스마트폰을 안 보는 순간 HPA 축이라는 게 활성화가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우리 몸의 중추, 신경 중추 같은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계속 보면 그게 그냥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처음 좀 고통스럽다도 어느 정도 끊어야지 이 축의 활성화가 잦아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을 본다면 어떤 상황이랑 똑같은 거냐? 마치 원시시대에 짐승이나 적대 부족이 언제 나를 습격할지 모른다라는 위협을 받고 있는, 머리 위로 화살이 날아다니고 짐승이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반응을 우리 뇌가 보인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원래 그 HPA축 스트레스 반응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활성화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왜 그때 활성화가 됩니까? 위기가 닥쳤어. 그러면 스트레스로 위기감을 내 뇌한테 쫙 심어줘야지 내가 달려가고 도망갈 거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 급성 스트레스, 정말 단기간에 빡 받는 스트레스,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퍼포먼스를 증가시켜. 도망갈 때 우리 겁나 빠르잖아요. 오히려 좋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가 돼요. 만성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댄 상태로 24시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안 되는 첫 번째 뇌과학적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나름의 존재론적인 이유가 있어요.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텅 빈 구멍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애쓴다. 만약 고상하고 숭고한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현대사회는 금방 거기에 쓰레기를 펌프질에 가득 채워 넣을 것이다. 이것은 대중매체가 시작된 이래 계속 사실로 드러났지만 2010년대에는 쓰레기 펌프의 성능이 100배나 더 강력해졌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는데 솔직히 그 정보가 정말 양질의 유익한 정보입니까? 진짜 최대한 넓게 관대하게 잡아줘도 90%는 쓸 데가 없어요. 정말 잘 쳐줘봐야 유익한 컨텐츠는 10%밖에 안 됩니다. 북토크 컨텐츠 같은 거.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자랑이었고요. 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정보를 소비한다는 건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다가 계속 정크푸드만 아니면 막 상한 재료, 쓰레기 같은 재료만 집어넣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작나죠. 소화기관 아작나고요. 그에 연관받는 모든 신체가 다 아작이 날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뇌도 똑같습니다. 쓰레기 정보를 내 뇌에 계속 집어넣으면 우리 뇌나 마음이 다 고장나 버린다고요. 아까 불안 세대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은 모두 텅 빈 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 텅 빈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상황이 좋아도 항상 인간은 뭔가 공허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그리고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해. 그렇기에 강박적으로 뭔가를 계속 내 안에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스마트폰에 나오는 정보로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을 뭐로 채울지, 그 구멍을 뭐로 채울지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신중하게 고르지 않으면 100배 성능이 좋아진 스마트폰을 통해 쓰레기가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역기능이 그걸 한참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기능, 예를 들어 어디에 있건 내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라거나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하루에 1시간이면 퉁치잖아요. 근데 왜 5시간을 보고 있냐고. 그렇기에 종합해보면 내가 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많이 본다. 그러면 뭔가 100%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6시부터 자기 전까지 한 3일만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보세요. 저는 매일 저녁 7시부터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3일만 해봐도 머리가 맑아져요. 뇌가 돌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 그 정도로 폰 중독이다. 이건 분명히 확실히 여러 이유로 거의 모든 전문가의 견해나 과학적 근거를 다 가져와도 뭔가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뭔가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나치면 안 되는 세 번째 신호는요. 주어가 전부 나인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맨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고민의 주어가 나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까? 왜 나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내가 승진하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가 주체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원래 모두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순 있어.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주어가 맨날 나이기 때문에 돈도 못 버는 걸 수도 있고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주어를 나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주어가 누구여야 되는데 나가 아니라 남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힘들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더 기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제가 뭐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제가 더 잘 되는 방향이기에 그렇습니다. 무기가 되는 스토리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보통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인데 만약에 누가 와서 야, 너 주인공 아니야. 내가 주인공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싫어요. 사람들은 또 다른 주인공을 원하지 않아. 주인공을 더 빛내주는, 나를 빛내주는 조력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은 누가 법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잘난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나르시스트가 버는 게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어가 전부 나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라는 질문은 고객의 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날 것이냐는 고객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가치를 제공하냐라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사업, 비즈니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장에서 나 열심히 했어. 근데 왜 날 인정 안 해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냐,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 회사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나? 저 사람이 고마워할 만큼 도움을 제공했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여기고 나를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주어를 나가 아니라 남,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의적 측면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를 보면 세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기버라고 하잖아요. 왜? 기버가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해. 그러니 더 인정받고 그러니 더 결과를 얻어가는 겁니다. 주어가 모두 나인, 나 하는 나르시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어를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길이 정말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걱정, 모든 고민이 나 중심, 나는 어떻게 할까, 나 어떨까 이러고 있다면은 그게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무시하면 안 되는, 무시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쎄한 신호가 나타날 때가 있다. 오늘은 그 신호 3가지를 다뤄봤어요. 첫 번째, 배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식이나 강의나 책, 배움은 기분은 좋게 만들고 조금 지적 성장을 만들지언정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인생을 바꾸는 건 실천뿐이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고 배움의 양이 행동 대비 너무나 과도하다. 그러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더 실천해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2번째 신호,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건 이미 중독된 건데 이 중독이 왜 위험하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2번째, 인간은 필연적으로 가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가 그 채울 것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쓰레기 정보가 나에게 들어올 것이고 이는 쓰레기를 주워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내 손에 휴대폰이 없을 때 내가 불안하고 자꾸 보고 싶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3번째, 주어가 전부 나다. 내가 어떻게 돈 벌까? 왜 나만 인생 힘들지? 이런 자기중심적 질문만 반복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나는 주인공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나쁜 놈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건 사업에서건 주어를 나에서 남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제공할수록 기브 앤 테이크에서 말했듯 기버로 승리하는 기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요.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불안 신호, 이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실천,
디지털 디톡스, 절제, 그리고 타인에게 기여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요. 아까 실천 관련해서 정말로 온라인 비즈니스로 돈 버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